고등학교는 중학교와는 또 다른 영역으로의 진입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학습적인 부분도 그렇고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옆에서 돌보아 주시면서 끝까지 뛰는 그런 런닝메이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한다면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된 것이죠. 아이들 스스로가 자립생활 능력들을 길러내야 하고 또한 취업과 관련해서도 진로 훈련들을 꾸준하게 해내야 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고등학교 이 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주시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계를 걷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계를 걷다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지난 시간 학교를 걷다에서는요, 초등학교 입학과 중학교 입학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부모님들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해서는 열정을 다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보도 찾아보시고 또 아이들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고민들도 많이 해보시는데 중학교 갈 쯤 되면 이제 열정이 조금씩 사그라드시죠. 그러다가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마음의 열정이 많이 사그라드시고 득도의 마음을 가지시면서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상대적으로 이와 관련된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된 정보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계를 걷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느린학습자 친구들의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해서 경계를 걷다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달리 선택지가 굉장히 많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근처에 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학교 유형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학교 유형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추구하는 교육적인 방향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택지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내년에는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가 시범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몇몇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고민들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될 고등학교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고등학교 유형에는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하죠. 이것은 일반 고등학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고등학교 유형은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과학고, 외고와 같은 그러한 자리들은요, 특수 목적 고등학교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사고라고 불렸던 그런 자율형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고등학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느린학습자 친구들에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불리는 일반 고등학교,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불리는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2가지 유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평준화 지역부터 설명을 드리면 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그 같은 학군 내에 또한 같은 구역 내에서 중학교 배정처럼 랜덤하게 같은 추천 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느린학습자 친구들에게 있어서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준화가 아닌 비평준화 지역에서는요, 당연히 내신 성적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 따라서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정해질 수 있겠죠. 대학 입시를 원하는 친구들이 함께 경쟁해서 모이는 구도이기 때문에 우리 느린학습자 친구들이 진학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 중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다면 이것과 상관없이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심의 및
배치해 주실 때 인문계 고등학교에 배치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 그럼 첫 번째로 점검해 보셔야 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가 평준화 지역에 있는가? 평준화 지역에 있다면 내신 성적과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면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상관없이 특수학급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평준화 지역 안에서도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에 따라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인문계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를 목표로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취업을 목표로 기능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도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농업 계열, 상업 계열, 그리고 기술 계열, 그리고 조리 계열 등등의 특성화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적성에 맞춰서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때 또 기억하셔야 되는 팁 중에 하나는요. 아까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조금 반대인데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면 그 특성화 고등학교 안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지원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싶다면 그곳에 특수학급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지원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학교 유형을 알아보셨다면 이제 우리 아이에게 어떤 학교 유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시겠죠. 능인학습자 친구들의 고등학교 유형을 선택하는 기준, 첫 번째, 진로 로드맵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고등학교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선택의 기준과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생활의 관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고등학교는요, 아무래도 진로에 대한 관점들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3년 뒤에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3년 동안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고 또 진로를 향해서 준비되어야 하잖아요. 특별히 느린 학습자 친구들의 경우에는 환경적인 변화나 또 진로에 대한 훈련들이 긴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고등학교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진로 로드맵에 맞춰서 고등학교 유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진로 로드맵 속에 대학 진학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당연히 인문 계열에 진학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인문 계열에 진학하셔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시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이 적절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대학 정보를 또 입시 정보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느린 학습자 아이들에게 맞춰져서 또 맞춤형 대학이 있거든요. 그러한 대학들을 찾아보셔서 우리 아이들이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한 가지의 진로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목표를 갖는 것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취업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저도 이것에 조금 더 힘을 주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일 우리 아이의 진로 로드맵을 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부모님들에게는 두 가지 구분점을 가지고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추천드리는 거는요, 전공과가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을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공과는요,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진로 직업 교육 과정을 의미합니다. 대학에 가듯이 우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많은 학교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몇몇 일반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전공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물론 전공과가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에 들어가신다고 하셔서 무조건 전공과에 입학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수학급에서 졸업하고 나서 공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서 전공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공과에 계신 선생님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는 경험들도 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 또 실습 과정들을 함께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급 안에 전공과가 설치되어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공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다음 영상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경우 우리의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느린 학습자다 라고 하시면 우리 아이의 적성에 알맞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취업 중심의 고등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도 굉장히 다양할 뿐더러 우리 아이들에게 맞춰진 교육 방법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안에서요, 수업 중에 70%가 전공 교과를 배우고요. 30%가 일반 교과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적성에만 맞는다면 실습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공부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요. 아이들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3년 동안 성실하게 이 과정들을 이수한 친구들에게서는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도 있어요. 학업 성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인지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기능적으로 훈련만 잘 되어 있다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느린 학습자 친구의 경우에서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친화적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 농고에 가서 굉장히 행복하게 농사와 관련된 직무들을 배우고 있고 또한 그것과 관련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요, 중학교 시절까지 친구 관계가 좋지 않았고 좋지 않은 성적 때문에 굉장히 우울해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눈이 반짝였던 분야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컴퓨터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진학한 곳은 컴퓨터 관련된 특성화 고등학교였는데요. 그곳에서 이 아이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이 돼서 얼마 전에도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만일 이 아이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은 그냥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다면 이러한 혜택들 혹은 이러한 기회들을 누리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아이의 진로에 알맞은, 이 아이의 적성에 알맞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방법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 두 번째, 고교 학점제입니다. 2025년부터 실시되는 고교 학점제는요, 올해부터 특성화 고등학교 모든 곳에서 시범 실시가 되고요. 인문계 고등학교 몇몇 고등학교에서도 시범 실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고교 학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아시고 그것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고교 학점제는 기존에 있었던 학교 패러다임과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학교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192학점, 3년 동안 192학점의 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교과들이 있잖아요. 이 교과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는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진로와 취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었잖아요. 그것과 연장선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취업과 관련해서 또한 진학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아이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소규모로도 강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학교마다 열리는 강좌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과학 중점 학교, 또 미술 중점 학교, 예술 중점 학교라고 해서 각자마다 특색이 있는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뉘어지는 특성들이 다른 것이죠. 이 고교 학점제는 아무래도 올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이수하는 시간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관리를 또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고등학교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고등학교에 어떠한 과목이 개설되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이고요. 아직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지 않은 우리 어머님들께서는요, 우리 아이가 갈 학교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또 흥미있어 하는 교과목들이 개설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기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이 두 가지의 기준, 진로 로드맵과 고교 학점제, 이것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기준점을 세우시고요. 고등학교 유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느린 학습자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 유형과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에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와는 또 다른 영역으로의 진입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학습적인 부분도 그렇고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옆에서 돌보아 주시면서 끝까지 뛰는 그런 러닝메이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한다면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 스스로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된 것이죠. 아이들 스스로가 자립생활 능력들을 길러내야 하고, 또한 취업과 관련해서도 진로 훈련들을 꾸준하게 해내야 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고등학교 이 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주시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걷는 우리 경계를 걷다가 되겠습니다. 성장할 내일을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는 특수교사 보람쌤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편견 없는 사회를 앞당깁니다.